안녕하세요, 강PD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성남인데요. 여기 성남의 단대오거리역 뒤쪽에 있는 남측에 위치한 그 소규모 개발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아직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기도 하고, 이 옆에도 이제 도안중 2구역이 개발된다고 하고, 이 옆에도 이제 롯데캐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될 거라고 이제 부동산에서도 얘기하시던데요. 이렇게 보시면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언젠가 되긴 될 텐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공원이나 약간 동산 같은 게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발되면 어떻게? 좋죠. 아이고, 빨리빨리 돼야지. 빨리빨리 됐으면 그럼 좋겠다. 여기가 다 발전되는데 여기만 맞아. 낙후되면 안 되지. 될 때 같이 하는 게 좋죠. 지저분한 동네가 돼가지고 그럼. 아주 완전히 내가 달 동네. 성남에 이런 동네가 있는 줄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성남에 구시가지가 아직도 많아요. 네. 예. 여기도 빨리빨리 해야 돼. 다들 하고 싶어 하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예전에는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뭐 주변이 다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좀 경각심 가지고 여기만 남았어요. 그 근처에서. 맞아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반대오거리 여기서도 가깝고 뒤에 다 공원이고 그렇죠. 좋긴 좋더라고요. 입점 좋아요.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언덕도 좀 낮고 여기가. 제가 여기 수린 여기 때까지 가봤는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뻥치더라고 그나마. 여기 그 세대수가 어느 호텔을 요즘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2,000대도 넘죠. 구역당 한 500가구 이상은 될 거예요. 사업성이 그러니까 구역마다 조금 틀린데 뭐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한 93,8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920세대 정도가 건설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는 그 저희 홍주부동산 이종호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곳, 싼데 중에서도 그나마 높은데 저희가 도안중 1을 보러 갔다가 그때 당시에 1을 보러 갔다가 2를 보고 왔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안중 2구역은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 설립은 되었고 시공 선정이 헷갈리는데 현대건설이나 아이파크인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 선정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사업 시행과 건축 심의를 위해서 진행 단계인 상황이고요. 당장은 뭐 속도가 빨리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시장 상황도 그렇고 또 구역 안쪽에서 이제 재개발을 완전히 막 찬성 안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예측으로는 그래도 사업 시행가 전이니까 입주까지 한 9년에서 10년 정도는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뭐 완전 초기 투자금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금액대가 나오는 것들이 정말 조그만 거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금이 작은데 상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기 뭐 수준 1구역, 신흥 1구역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사실은 뭐 차유초년생이 소액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라고 보이고요. 차라리 이제 대안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성남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재개발 가능성이 아예 빵이다 이런 것들은 매매가가 1억에서 2억 돼요. 빌라들. 그래서 이제 뭐 단대동 논골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빌라 매매가가 1, 2억 돼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재개발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 보인다 라고 해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낮은 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조금 재개발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매매가가 한 3, 4억대 라인이 재개발이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서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구역들 중 하나가 태평동에 이제 태평 2동, 4동, 그리고 이제 중앙동에 이제 그 롯데캐슬, 중앙동 롯데캐슬 서쪽 편에 위치한 이 중앙동 소규모 주택 관리 후보 지역, 이 구역들도 지금 매매가가 한 3, 4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메인이고, 여기보다 약간 이제 밀리는 곳들 중에서 이제 가로주택이라고 추진하는 곳들이 이 양지동, 여기도 한창 이제 히트 쳤다가 지금 한 2억 후반 3억대까지 좀 빠졌거든요. 여기도 조금 약간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 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 이동, 여기도 지금 가로주택으로 SK가 들어와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좀 대안적으로 그나마 사회초년생들이 한 3, 4억인데 내 현금이 뭐 1억 언더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아서 한번 몸테크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나마 산다면 전 저런 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재개발 들어갈 때는 언제 이게 오를까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시기는 보통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가만히 있다 가정했을 때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에요. 그래서 안 될까 될까 이제 엄청 애매하다가 구역 지정 된대 하면 이제 확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제 호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호가가 뻥 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 시행가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재개발이 이제 확실히 되는구나. 사업 시행가가 되면 사실 재개발이 안 되진 않거든요. 거의 안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따만 뛰고 관리 처분인가 하면은 아 이제 이주하겠구나, 철가겠구나 해가지고 또 한 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좀 계단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편입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은 시장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구역의 입지에 따라서 성남 기준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아파트 기준으로 포레스티아가 가장 먼저 오른다. 그 다음이 뭐 하늘채 오르고, 그다음 그랑매종 오르고, 그다음 준신축 오르고, 구축 오르고 이런 속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3, 4억대 구간은 이제 재개발로 치면은 수진 1구역 먼저 오르고, 그다음 예를 들어 뭐 신흥 1 오르고, 신흥 3, 태평 3 오르고, 이제 상대원 3구역이랑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아마 저 예측으로는. 그래서 이제 상대원 3구역도 오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오르는 거니까 이제 이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그나마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지금 최근에 수진을 신는 게는 많이 올라가지고 이미 가버렸고, 근데 이걸 사기에는 부담이면은 이제 빠질 것도 감안했을 때 아 차라리 이런 거 사놓고 나중에 빠지더라도 나는 그냥 부담 없이 가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그나마 그래도 네. 여기는 걱정 안 해보고 그냥 쭉 가지고 계시면 네.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변수는 늘 있잖아요. 네네. 그 재개발 조합의 변수는 있는데 가장 근데 입지적으로 전 좋아 보이는 거는 중앙동 쪽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그 중앙동 롯데캐슬 왼쪽 도안중 2구역 아래쪽에 있는 저 구역이 입지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일단 저기가 나중에 아파트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들어선다면은 그래도 성남 내에서는 상급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가 저기 내구역으로 내블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거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구역 세수도 조금 해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수익성 낮은 것 같다, 차라리 재개발이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턴을 하는 격들이 많아요 성남 내에서 가로주택 하다가. 그래서 태평 이사동도 마찬가지고 중앙동도 재개발로 해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태평 이사도 지정은 됐던데 보니까. 네, 저기도 가로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른 의견이 나온 거죠. 이제 재개발로 가자고 그냥. 근데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지금 중앙동도 마찬가지 하면은 처음부터 재개발로 추진하는 거고. 금리 위주로 접근해라. 또 괜찮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타이밍상 급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 지금은 천천히 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급하게 움직이실 분들은 뭐 그나마 이제 무주택이나 이제 1주택 아니 무주택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1주택 갈아타기는 그나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갈아타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그 외분들 뭐 다주택이라든지 무주택이라든지 돈을 한창 모아가지고 내가 운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20대 30대 분 초년생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급한 게 있으시더라고. 아 그럴 수 이거 있죠. 놓칠까봐. 부동산 젊을수록 무조건 이제 시세 차익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일단 두 가지겠죠. 정말 이 부동산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업성이나 투자성 있는 집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살 만한 타이밍인지, 이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조급해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역시 부동산 시장이 주식처럼 한번 이게 코스피 지금 몇 정도일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의 지수는 거의 뭐 S&P만큼 지금 뭐 정고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만큼 2,600, 700일 수도 있고, 어디 지방은 완전 핵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고 여기서 내가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사되,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못 산다, 예를 들어 신축, 준신축,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가능한 이런 걸 못 산다면은 저는 솔직히 안 사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왜냐면은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1억대 이런 빌라들은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그러면 그냥 묶이는 거거든요 내 돈이.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차라리 적금을 넣어놓거나 주식을 투자했거나 뭐 달러 사가지고 뭐 해외 주식 샀으면은 조금 손해보다 팔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안 돼버리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약간 어느 정도 좀 안정기, 또 성숙기에 다가왔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적은 투자금으로 젊은 층들이 살기에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괜찮은 물건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싸리 돈을 모아서 괜찮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안 사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단대 오거리 쪽 아니고요, 태평동 쪽입니다. 이거 태평동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기는 내 아이라인이 저 산 끝에 있어요. 산 끝에 산 보이세요? 산이랑 나랑 거의 마주보고 있어. 짤로도 많이 돌았잖아요. 여기가 임셉션 그 도로라고.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가